안녕하십니까. 2023년 자산운용업 전망 발표를 맡은 주윤신 연구위원입니다. 올해 자산운용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주식 및 채권 시장 조정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대체투자 펀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수다코가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수익성 역시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21년에 20%대까지 올라갔던 ROE 수준이 22년에는 한 자릿수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수익성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도 올해 시작된 이런 전반적인 수다코 증가세 둔화 및 수익성 저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장 금리 점진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리고 증시 변동성도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수다코는 별로 시장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국내 자산운용 시장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대체투자 펀드가 내년 같은 경우는 자산 고평가라던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형이나 채권형 등의 전통적 펀드 같은 경우도 제한적인 자금 유입 전환에 그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 자산운용업은 10년 만에 최저의 수다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다코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운용사 수익성 악화도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성장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ETF라던가 연금펀드라던가 이런 일부 상품 중심으로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전망 기조 하에서 이 5가지 꼭지로 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투자 펀드 부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그래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대체투자 펀드는 연한산 기준으로 한 13%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전년과 유사한 수치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우측에 보시면 최근 같은 경우에 자산 가격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고금리라던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이제 영업 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실제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펀드 등의 신규 설정 펀드 현황을 보시면 하반기 이후에 설정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사실 내년에도 어떤 자산 가격 고평가라던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그런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실물 대체 투자 펀드를 중심으로 대체 투자 펀드 수다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형 펀드를 살펴보시면 일단 좌측 그래프에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주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유출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주가 전망이 1, 4분기 저점 확인 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ETF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폭이나마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3월 이후에 이제 자금 유출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점진적이긴 하지만 완만하게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채권형 수다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국고채 순발행이라던가 국고채 순발행이 감소하고 회사채 시장 부진이 예상되면서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기는 하지만 그 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와중에도 일부 상품 중심으로는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ETF를 먼저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실제 2021년 그러니까 ETF 순자산 가치가
21년 74조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76조 원으로 2조 원밖에 증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가 요인을 제거를 하고 주가 하락을 제외한 이제 자금 유출입 추이를 실제로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 ETF로 한 10.6조 원 정도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실제 증시가 화랑기였던 작년 대비로 오히려 4조 원 정도가 더 자금이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년 같은 경우에 액티브라던가 해외 ETF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상품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증시 변동성 확대에도 뭔가 저가 매수 자금이 이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좀 투자 니즈가 큰 월배당 ETF라던가 채권형 등의 안정추구형 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랩이라던가 신탁연금 계좌 등의 어떤 저비용 ETF를 편입시키려는 그런 증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펀드는 연금 펀드입니다. 일단 연금 펀드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하락과 맞물려서 실제 연금 펀드 설정액 전체가 수탁구가 증가세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DF 같은 경우는 설정액이 실제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TDF를 주요 상품으로 포함하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TDF 중심으로 연금 펀드 수탁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06년에 연금법 개정 이후에 디폴트 옵션이 시행이 되면서 TDF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예금 상품 대비 어떤 펀드 상품이 투자 메리트가 사실상 좀 감소를 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연금 펀드의 자금 유입폭이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수탁구가 그렇게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워낙 큰 일반 영업이익 규모를 달성을 하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일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반 영업이익 규모 회복은 지연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상품 설계 및 직접 투자 확대 등 공격적 영업 확대라던가 최근에 공모펀드의 시딩 투자 의무화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운용사들이 배당 축소라던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려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수익성 악화를 보다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23년이 운용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은 무엇보다도 일단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등의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수탁구가 위축되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ETF라던가 연금 펀드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적극적으로 영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산운용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